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봅니다. 자, 카티아 이전 영상에서 패드 프론트 쪽, 라이트 쪽, 그리고 스티프니스 작업을 이어서 진행했고요. 자, 다음은 도면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은 자, R이 크게 들어가 있고 요 스티프너와 만나는 엣지 부분에는 R이 6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는 필렛 R이 얼마인지 자, 치수가 없는데요.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자, 요 센터선에 자, 여기에 R9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이 자, 파라메타 C 값으로 18mm로 나와 있다면 자, 요 센터선과 여기 절반의 두께는 9mm겠죠. 그러면 9mm로 일정하게 자 여기 요렇게 지나간다면 안쪽이 9R이면 바깥쪽은 요 절반의 두께만큼 일정하게 컨스턴트하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자 9R에 플러스 9mm 떨어진 간격을 더해서 18mm라는 게 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설계 도면상에서 자 실제 엣지에 R이 없더라도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엣지 필렛으로 요 큰 쪽 R부터 먼저 18mm R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후에 스티프너 보강제 안쪽 엣지는 자, 6이 되겠습니다. 자, 요 R을 주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단면 형상을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 단면 형상 지수 보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쪽 부분 위쪽 면에 대해서 자, 위쪽 면에 자, 양쪽이 1.6 리브를 가지는 자, 두께 치수를 가집니다. 양쪽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레서 피처 툴바에 보시게 되면요. 티크니 쉘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아이콘의 쉘 작업. 그리고 오른쪽에는 티크니스라는 두께를 또 준다라는 자,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쉘과 티크니스에 대한 기능의 설명을 자, 이번 예제를 통해서 자,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앞으로 3D 모델링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쉘은 자, 어떤 작업이냐 하면은 내가 선택한 면에 자, 살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쉘이라는 게 조개 껍데기를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자, 조개가 이제 살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두께가 닫혀 있고 하지만 자, 두께 한쪽을 자, 열고 난 다음에 조개 살을 걷어내 버리면은 조개 딱딱한 두께만큼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등 조개의 살을 제거했는 등 쪽은 딱딱한 부분으로 살이 남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쉘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 이면. 자, 포인트 연속으로 되어 있는 면은 제가 찍었고 탄젠트 연속은 카티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전해서 우측면의 단면과 프론트 쪽의 이 단면까지 추가로 5개의 면을 찍어 줬는데요. 자, 이 5개의 면에 우리가 쉘에 inside 안쪽으로 자, 내가 1.6이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면의 살을 자, 선택되지 않은 바깥면과 측면을 기준으로 1.6mm만큼만 살을 남기고 싹 걷어낸다라는 뜻이 바로 쉘입니다. 내가 선택한 5개의 해당 면을 살을 걷어내는데 그 남겨둬야 되는 솔리드 살의 두께가 바로 1.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겨둬야 될 두께. 두께가 두꺼운 쪽이 있을 거고 얇은 쪽이 있지만 자, 그거 구분 없이 일단 남아있는 살의 두께가 1.6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쉘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영상 한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자, 측면 쪽, 그 다음에 좌측 우측면 쪽, 바닥 쪽이 다 두께가 일정하게 1.6씩 남고 살이 저 우측 부분 끝까지도 다 걷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이 단면 모양은 아니지만 자, 한쪽 좌측과 우측은 1.6 치수는 맞춘 거죠. 자, 일단 그 단계까지 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 두께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자, 5mm 두께에서 자, 우측 한쪽이 1.6 남고 좌측 한쪽이 1.6이면은 두 개 더하면 3.2죠. 그럼 5에서 3.2를 빼버리면 1.8입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이 두께가 지금 1.8 두께라는 거예요. 1.8. 지금 결과의 상황은 자, 측면 1.6, 이쪽도 1.6, 바닥에서 1.6 두께만 남고 지금 카티아 결과가 자, 이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바닥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자, 1.6까지 살이 지금 빠진 상태니까 자, 요 두께가 아까 1.8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요 두께만큼을 우리가 자, 이제는 티크니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요 포인트 연속인 구간과 탄젠트로 넘어가는 이 세 바닥면을 찍어서 1.8이라는 값을 자, 두께를 더하게 되면 자, 티크니스라는 개념은 쉘, 좌측의 쉘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쉘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입력한 값만큼 두께를 남기고 살을 걷어낸다, 살을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지만 티크니스는 내가 선택한 이 면에 대해서 입력한 두께만큼 살을 더한다라는 뜻이. 자, 더하게 되면은 자, 지금 한번 제가 이 단면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향으로 회전해서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중심선에 대해서 중심선 딱 세로 평면에 대해서 딱 절반 형상의 좌측 부분은 이제 작업이 끝난 거예요. 좌측 부분. 요 가운데 중심선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보신다면은 좌측 부분은 이미 작업이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델을 반대로 뒤집어서 바닥 쪽도 똑같은 자, 쉘 작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요면 바닥 세 면 찍으시고 오른쪽에 요 단면과 프론트 쪽에 자, 이 단면을 뒤집어서 5개 면을 다시 한 번 더 1.6의 두께를 남기고 살을 제거하는 작업이 쉘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도면상에는 아까 요게 지금 1.8이라고 했죠. 근데 바닥 쪽에 내가 마지막에 했는 작업이 쉘 작업으로 1.6만큼 요 두께, 요 두께. 그리고 바닥도 그러면 1.6만큼 남기고 자, 두께가 완성됐으니까 바닥 쪽에는 이제 한 번 더 이 세 개의 면의 두께를 자, 1.6만큼 지금 두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가 되면 1.8이 됩니까? 0.2mm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두께의 단면이 1.8이 될 겁니다. 자, 요 작업에는 자, 요 쉘과 티크니스 아랫면 쉘과 티크니스에 대한 작업을 자, 제가 한번 자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와 여기까지가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킴 매즈를 체크해서 반대편도 찍어보면 1.6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쉘 작업, 위쪽 면에 쉘 작업을 하면서 1.6만큼 남기고 살을 걷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한쪽 면의 길이가 1.6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반대편에도 같은 작업으로 쉘 작업이 바닥에 이루어져 있죠. 자, 요 엣지와 요 엣지 간의 1.6. 자, 가운데는 자, 요 깊이는 요서 자, 여기까지 깊이는 펜슬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요서 요 바닥까지 깊이도 1.6이라고 했습니다. 도면에 여기 보시면 1.6 돼 있죠. 자, 그리고 반대편 아래쪽에도 요서 여기까지는 1.6이에요.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 1.8이 된다는 거죠. 1.8. 자, 요 1.8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전에 자, 위쪽 면에서 어떻게 진행했죠? 쉘 작업을 먼저 1.6을 살을 걷어내고 1.6을 남기고 살을 걷어내고 자, 그 다음에 1.8을 두께를 다시 더한 다음에 자, 바닥 쪽에서 다시 한번 쉘을 1.6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1.6 남은 거를 다시 한번 바닥 쪽에 0.2를 더해서 가운데에 1.8 두께를 맞췄다. 자, 그렇게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했는 상황을 우리가 중간 점검을 위해서 제가 자, 파라미터 중요 변수를 자, 93.7을 자, 한 120 정도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를 제가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자, 3.5. 자, 좀 과격하지만 10배로 35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없이 결과 확인되죠. 자, 폭넓이 18mm를 자, 20으로 키우는 것도 컨트롤 Z, 컨트롤 Y. 자, 문제없이 자, 유연성 있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자, 한번 확인토록 합니다. 자, 다음 작업은 오른쪽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리브가 자, 이렇게 중심 센터선 모양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지게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 스케치는 자, 평면도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리브는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냐라는 부분에서 자, 이 리브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그려져 있는 마스터 스케치를 두께조가 지금 만든 형상에 자, 그 모양과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가운데 있는 리브 자체가. 그러니까 자, 요거는 리브 작업을 만드실 때 자, 패드 두 번째 만들었던 이 패드 우측에 여기 거를 우리가 컨트롤 C 하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컨트롤 V 하면 복사된 자, 형상은 제일 밑에 이렇게 붙여지게 되죠. 자, 제일 밑에 붙여진 이 패드의 스케치는요. 자, 원본의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하는 원본의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하는 링크가 원초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피 페이스트는 스케치가 링크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원본의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리브 부분도 형상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에러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스케치를 링크를 걸어주는 작업이 자 바로 스케치에서 링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의 스케치에서 리플레이스라고 했습니다. 리플레이스. 자, 리플레이스로 기존 거는 지운다. 링크가 안 걸린 거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 스케치. 그죠? 기존 거는 지운다라고 하고, 레퍼런스 데이터의 원본,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를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릭해 보시면, 패드 5번의 내용과 패드 3번의 스케치와 레퍼런스 데이터의 또 원본의 스케치 마스터가 다 링크가 걸린 상황이죠. 자, 지금 상황에 패드 5번을 수정하는 걸로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이 스케치가 이 리버스 디렉션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두께가 이거잖아. 그죠? 9라고 돼 있는. 여기에 fx 들어가서 여기 관계식은 자, 리브 두께가 1.6이니까 이 관계식은 이제 지워버리시고 오케이. 이거는 미러드 익스텐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1.6이니까 0.8 두께만 자, 들어가면 되겠죠. 0.8. 프리뷰 눌러보시면 자, 틱의 두께 이 5mm는 자 어떻게 돼야 되죠? 에디트 포뮬라로 자 rename 파라미터의 메인 thickness라고 하는 이 패드 퍼스트 또는 세컨드 이 높이값 5mm 자 그 값을 한 번 더 자 관계를 걸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그려진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 들어가서 한번 치수를 변경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5라는 거 제가 45로 한번 변경해 봤을 때, 자, 그 센터 쪽 리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같이 우측에서 본 모양대로 자,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컨트롤 Z, 컨트롤 Y를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레퍼런스 데이터의 주요 마스터 스케치를 그리고 피처를 작업하면서 링크를 걸 거냐, 링크를 걸지 않게 될 거냐, 뭐 등등 그런 생각을 자, 해 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 바디 쪽에 자, 요 크로스되는 요 리브는 직접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요 스케치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스티프너라는 보강제 요 만드는 요 평면, 자, 서포트 플랜과 작업 축 방향과 동일한 스케치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자, 요 5번 스케치를 컨트롤 CV 한번 눌러주시면 제일 밑에 스케치가 하나 붙여지게 되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들어와가 거기에 그려진 스케치 깨끗하게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는 자, 대략 이런 모양의 스케치를 하나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자, 컨스트레인트로 오른쪽 끝점은 주변의 데이턴 플랜과 먼저 구속, 형상 구속, 그 다음에 요 점은 자, 요 위에 자, 요 선과 다시 일치. 그리고 치수가 제일 위에 자, 요 엣지와 요 오른쪽 끝점에 대한 치수, 대각선 선은 요 아래쪽 평면과의 각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26에 75도라는 자, 치수가 자, 나옵니다. 26에 여기는 75. 자, 요 선 우리 자, 스케치로 리브의 스케치가 됩니다. 그려주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 방금 전에 만들었던 패드 5번. 자, 요 가운데 있는 리브를 우리가 컨트롤 C 한번 해주시고, 자, 방금 그린 스케치, 대각선으로 그렸는 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V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어떤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에는 스케치가 자, 평면도 입장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자, 이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리버스 디렉션에 해당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 첫 번째 패드의 높이 값의 절반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에디트 포뮬라로 가서 자, 리네임 파라미터의 메인 티크니스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나누기 절반이니까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2. 그리고 미러드 익스텐드니까 위아래로 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틱 옵션에서 여기 5mm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딜리트 지우개로 자, 지워버리고, 자, 여기는 자, 1.6이라는 두께를 주시면 되겠죠. 뉴트럴 5 체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자, 우측 바디 대각선 리브 만드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물론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돌출돼서 삐져나오는 피처가 또 보이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군더더기 살이 삐져나오는 것들은 자, 그때그때마다 고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없애야 될까? 예, 어떻게 또 추가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의 형상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은 자,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 자료에 바디와 바디로 나누어서 자,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런 부분이 자, 생성되지 않게 하려면은 또 자, 어떻게 작업하는지 자, 한번 또 비교 설명을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론트 바디 쪽에 여기 보시면요. 수평하게 일직선으로 리브 쭉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요 리브 이제 작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자, 리브 형상이 우리 스티프너 아니면 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6번 리브를 복사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V 해주시고 자, 워닝창 닫으시고 스케치 수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기존에 만들어진 스케치는 지우고 자, 라인으로 물론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지만 굳이 중복돼 있어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자, V축에서 오른쪽 끝까지 하나 선을 길게 하나 그려주는데요. 자, 컨스트레인트로 자, 오른쪽 끝점은 93.7 되는 평면 오른쪽 끝에 일치, 그리고 출발할 당시에는 V축 일치 걸었고요.
자, 이 리브 선 자체가 여기 위에 9mm 되는 평면 잡아놓은 곳에 일치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선을 우리가 바로 요 도면상에 자, 요 프런트 쪽에 위쪽 부분에 리브 일자로 쭉 지나가는 부분에 자, 리브로 자,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 이렇게 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자, 거리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쪽 리브 원본 만들 때는 양방향으로 갔지만 자, 여기서는 스케치를 할 때 자, 바로 제가 요 상단의 엣지 요 위에 있는 자, 데이터 플랜과 일치를 걸었기 때문에 요거는 양방향으로 뚜게 들어가면은 위로 조금 치우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패드 더블 클릭 수정해 주는 걸로 가서 뉴트럴 파이버라고 하는 요거를 체크를 끄시고 자, 요거는 자, 스케치를 위쪽 부분에 맞춰서 그래가 사이드 방향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티크니스 2 방향에서 1.62 아래쪽에 들어가고 위쪽은 제로로 자, 프리뷰 눌러가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엣지 스케치에서 화살표 방향 아래쪽으로 가니까 티크니스 2 값이 1.62 자, 진행되면 다음과 같이 자, 리브가 완성이 된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자, 크로스 모양의 X자 모양의 리브 작업 지금부터 프런트 쪽 바디에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크로스 모양의 X자 모양의 리브는 자, 평면도 입장에서 보고 자, 원본 리브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XY 평면상의 스케치를 한번 그려서 들어가 보는데 자, 우리가 XY 평면상에 그렸는 스케치를 찾아보면은 자, 없는 듯 하고요. 요 스티프너 보강제 그렸던 요놈의 스케치 작업 평면을 가지고 와서 작업 평면 스케치를 XY로 옮기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요거를 스티프너의 5번 스케치를 컨트롤 CV 한번 해주시고 자, 요 스케치의 작업 평면이 3.5 되는 위치에 그려진 거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위로, 요 위에 높은 단은 위쪽으로 해서 리브를 좀 더 키우면 되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서 핏 올인으로 자, 크로스 모양의 스케치 그려보는데요. 자, 라인으로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하나를 그려서 자, 보시면 자, 이거는 하나를 그려서 수평 H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바로 구속되면서 쉽게 완료가 되겠죠. 자, 구속 한번 잡아봅니다. 컨스트레인트로 위쪽의 포인트는 자, 요 평면까지만 가면 되겠죠. 코인시던스 또 아래쪽에 요 포인트는 솔리드의 아래쪽 엣지에다가 일치를 자, 한번 걸어보고요. V축에서 요 선의 길이 H축에서 요 선의 각도 들어가면 구속이 될 듯 합니다. 자, 요 길이 14mm가 되고 각도는 45도로 자, 선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요 선은 미러 대칭 작업으로 H축에 대해서 미러 대칭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네, 됐죠, 스케치. 자, 일단 요거를 3D로 나가서 자, 3D로 나가서 패드 두께를 한번 잡아보는데요. 우측에 자, 요 리브 아니면 방금 위에 만들었던 요 패드에 7번에 자, 여기 일자 모양의 리브를 요 스케치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10번 스케치를 컨트롤 V 하면 자, 리브가 이렇게 자, 생성이 된 듯 한데요. 자, 높이가 아래쪽은 자, 얼추 패드 자,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 높이
위로 2.5, 아래로 2.5라고 하는 지금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여기 XY 평면에서 스케치 작업 평면과 3.5만큼 떨어져 있는 요 B값하고 위쪽으로는 두께가 추가돼야 되죠. 아래쪽은 역시 그대로 요 패드 두께만큼만 정의가 된다면 FX 눌러서 지금 이렇게 메인 티크니스 5mm에서 2를 나눈 2.5에다가 플러스 요 평면 3.5만큼 높이 차이인 3.5를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도 아래로도 미러드 때문에 대칭해서 올라가는데요. 미러 취소하시고 세컨드 입장에 한 번 더 에디트 포뮬라로 여기 리네임의 메인 티크니스를 호출해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2.5 5mm의 절반이니까 그럼 아래쪽으로는 XY 평면에서 3.5 떨어진 스케치 작업 평면으로 2.5만큼 내려가면 요 아래쪽 단의 절반 상단부는 요 옵셋된 평면 높이 3.5 요 B값 플러스 다시 메인 두께의 절반 되는 6mm 두께 하면은 요렇게 작업이 된 듯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몇 개 있다라고 하느냐면요. 원본 포함해서 추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방금 만든 패드를 먼저 트리에서 찍으시고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추가로 4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스페이싱은 17 떨어져 있습니다. 17. 17 간격으로 원본과 원본이 떨어지죠. 방향을 우리가 솔리드의 요 엣지를 찍어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세워져 있는 요 평면 YZ를 선택하셔도 방향이 이렇게 Y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투 패턴이라고 패턴 줄 오브젝트가 우리 트리에서 미리 8번을 찍고 렉탱글 패턴을 호출했기 때문에 이 8번 피처를 패턴 줄 오브젝트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리뷰 확인하시고 OK 들어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다 보면 이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측면 부분이 돌출되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괜찮은 듯한데 위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솔리드 살의 리 부분만을 또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스케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쪽에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부분이 지금 두께가 양방향으로 패드 속성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양방향으로 1.6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한 방향이죠. 바로 위에 7번 복사하다 보니까 양방향을 다시 체크하신 다음에 1.6을 센터선 스케치 내용에서 1.6 두께가 들어가면요. 이 위쪽 부분도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성되게 됩니다. 오케이 해서 보시면 아래쪽 부분도 여기도 좀 일부분이 좀 삐져나오고 그래서 위쪽 아래쪽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을 요 안쪽 요 부분도 그런데요. 동시에 요게 생성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잡으시려 그러면 제가 패드 8번 안에 스케치를 조금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하면은 라인을 컨스트럭션 라인을 요 위에 끝점을 일단 연결해 주시고요. 아래쪽도 요 끝점을 연결해 주신 후에 오퍼레이션의 옵셋 기능이라는 거 우리 스케치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해 봤었습니다. 옵셋 작업으로 지금 컨스트럭션이 눌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옵셋 작업으로 요 위에 컨스트럭션도 시프트 키 누르면서 요 리브 중간까지 아래쪽도 컨스트럭션 누르면서 요 위에 리브 중간까지 요 거리를 제가 옵셋에서 잡았는데요.
자, 요거도 지금 리브 두께 1.6의 절반인 0.8만큼 아래쪽도 자 0.8만큼 리브를 자 자를 겁니다. 요 위에 추가로 올라간 거 양옆으로 1.6 두께가 들어가니까 그게 절반만큼을 자 이렇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크니스 트림 안에 보시면 자 지우개 모양의 퀵 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 자르는데 자 여기에 구속이 풀렸는 부분에다가는 자 요선이 연장되었을 때 컨스트럭션의 요 끝점에 일치 자 여기도 자 요선이 컨스트럭션 요 끝점에 일치 자 이렇게 자 스케치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0.8, 0.8은 같은 일정한 값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래 되면은 자 위쪽도 그렇지만 아래쪽도 이쪽 면에 대해서 추가로 삐져나온 리브는 자 없죠.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리브가 메인 X자 크로스 리브가 위쪽 부분과 정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할 거냐 하면 또 여기 일자 모양 리브 만들면서도 이쪽 부분이 살이 또 같이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면에서 보고 그렸는 자, 스케치가 자, 있다면 그게 바로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가 아닐까 합니다. 자, 요거를 복사해서 하트바디 쪽으로 붙인 상황이면 자, 제가 앞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스케치 또는 피처 또는 바디 레벨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는 카티아 V5에서는 자, 복사 붙이기는 단지 링크가 안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를 복사해서 파트 바디 쪽에 붙였다라고 하면요. 이놈과 원본의 프론트 마스터 간에는 링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름도 바꾸고 안에 내용도 수정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리브를 자르는 리브 포켓 스케치라고 자,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스케치에서 우리가 자, 그려보는데요. 요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기존에 그려진 스케치를 모두 지우시고 자, 리브의 위쪽 상단 부분과 아래쪽에요. 자, 솔리드 살 부분을 자, 잘라내기 위해서도 자, 이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에 그려져 있는 자, 이 선과 관련을 지어줘야 이 마스터의 치수가 변경되더라도 이 크로스 모양의 형상이 따라가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의 프로젝트라는 기능으로 이 선과 이 선과 요 선을 세 개를 자, 투영을 하게 되면은 자,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를 숨겼습니다. 자, 이 선 세 개가 노란색 컬러로 지금 링크가 걸린 상황에서 자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의 자 원본 스케치와 지금 자 링크 자리를 따라갑니다. 자 이거는 컨스트럭션 처리를 해 줄 거고요. 자 다시 푼 다음에 지금 요 컨스트럭션 처리했는 선을 옵셋 작업으로 위쪽으로 2.5 아래쪽으로 2.5에 요 몸통의 두께만큼 옵셋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 원본을 프로젝트 투영할 때 어차피 이 선 자체를 자 모두 옵셋을 할 건데 굳이 세 개가 따로따로 지금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프로젝트 할 때 다시 한번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프로젝트 할 때요. 그냥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라는 트리에서 이 스케치 자체를 클릭해 버리면 자 그래서 컨스트럭션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 자체가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요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 아까는 자 요선과 대각선과 요선이 다 따로따로 선택이 됨으로써 그럼 옵셋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따로따로 옵셋을 취해야 되지만 자 이렇게 트리에서 바로 찍어 버리면 한 개의 덩어리로 선택이 되므로
자, 옵셋 합니다. 요 선을 Shift 키 눌러서 위로 한번. 자, 그 다음에 또 옵셋을 합니다. 자, 요 선을 Shift 키 눌러서 아래로 한번. 자, 그럼 요 치수, 그 다음에 아래 요 치수는 이 솔리드 몸통 5mm 메인 티크니스의 절반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메인 티크니스, 리네임 파라메타의 메인 티크니스에다가 나누기 2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 보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요. 메인 티크니스에 또 역시 나누기 2 해주시면, 자, 이제 요거를 라인으로 앞에 연결해서 닫아주시고, 뒤쪽에도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시기만 하면, 자, 요 선 안쪽이 아니라 위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자, 솔리드를 잘라주는 작업이 바로 포켓 기능이 되겠습니다. 방금 그린 요 스케치를 선택해서, 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에디트 포뮬라 작업으로 18mm의 절반만큼만 가면 되겠죠. 미러 더 익스텐트로, 자,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이 스케치에 있는 내용을 지금 포켓 작업을 진행하면서요. 그냥 프리뷰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살이 우리가 남겨놔야 하는 몸통의 솔리드가 이렇게 제거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리버스 사이드라고 한다면 이제 없애야 되는 리브 부분 쪽 바깥쪽 부분이 이제, 자, 리버스 사이드로 해서, 자, 프리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아래쪽 이 부분과 위쪽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거, 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까지 만든 거 중간 점검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전체 A값 120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문제없이 따라가죠. 자, B값 35만큼 변경을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자, C값 20으로, 자, 이 폭조정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X자 크로스 모양의 형상도 수정 변경 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이제 마무리 작업,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